제11년대 고 박진경 대령님 양력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출신으로 진주 고보를 졸업하시고 1942년 4월 7일 오늘이 일본 오사카 외국어 대학교 전신인 오사카 외사전문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여 학업 성적이 줄곧 1등을 하여 1944년 9월에 수석으로 졸업하자 일본 학도 특별지원병에 강제로 징집되어 치바현 마스터 공병 예비사관학교 수료 후 공병소위 임관 후 제주도에서 근무요새 구축 중 해방이 되자 귀향하여 1945년 10월 부산이 우파 사설 군인단체인 군관학교가 발족하자 교관이 되었으며 부산 국방경비대 제5연대 창설시 사병으로 1946년 1월 29일 군번 1로 001로 자진 입대하니 주위 사람들이 놀래고 말았습니다. 이때 청년 박진경은 나라가 해방되어 독립한 이 마당에 사병이면 어떻고 장교면 어떠냐 하면서 심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후 미군정으로부터 일본 통치하에서 습득한 전투 기술을 신생조국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주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군사영학교를 거치지 않고 1946년 4월 25일부 현지에서 군번 10091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제5연대 부관으로 근무합니다. 박진경은 사병 때부터 연대 부관을 마칠 때까지 미군 야전 교범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술 교육에 많이 기여하였으며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미군과 접촉하여 일본이 철수하면서 물려받은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미군이 최신식 무기로 바꾸어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건군 초기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 후 부단한 노력으로 1946년 12월 중위, 1947년 3월 대위, 1947년 6월 소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부관, 1947년 9월 중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초대 인사국장을 거쳐 1948년 5월 6일 김익렬 중령 후임으로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박진경 중령은 제주 부임 한 달 만에 6월 2일부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이 진급은 적극적인 남로당 반란군 세력들이 진압 토벌 전과로 미 군정에 눈이 들어 진급하였다고 제주 좌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개 전투대를 지휘하는 여단장급으로 격상된 직위 진급이었고 작전 중에 정과는 미비하였고 실적도 없이 토벌 의지만으로 진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님은 제주 4.3 사건을 슬기롭게 진압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교였으며 선무 공작 후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작전에 돌입하기 직전 각급 지휘관에게 100명이 폭도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이 양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지시와 동시에 주민들이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대장들에게 선무 공작을 강조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그의 부하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박진경 제11연대장 밑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주월 한국군 사령관인 최명진 장군은 증언하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재임 기간은 1개월 13일 43일에 불과합니다. 실제 부대를 장악하고 작전을 지휘한 기간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5월 10일 총선거일 제주읍에서 남로당 군사총책 김달성과 국방경비대 남로당 뿌락치 오일준 대대장 등 양측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탈영범 적극 추진, 특히 반동이 거두 박진경 연대장 암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박진경 부임 4일 만에 남로당 지령하에 암살 계획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 읍내에 있었던 고급 요리집 옥성정에서 그의 대령 진급 축하회는 미군 장교와 제11연대 참모 그리고 통일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술도 잘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자정무렵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돌아와서 제11연대 본부에 위치한 제주농업중학교 연대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야전 침대에서 잠이 들자 남로당 뿌락치 군인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위생병 손선호 하사 등 일당 8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를 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어 손전등을 비추고 취침 중인 박진경 대령을 부산 오연대에서 파견된 남로당 사병 뿌락치 손선호 하사는 애만소총으로 상관인 박진경 연대장을 저격하였습니다. 잠시 후 위생병이 달려와 울면서 시체를 씻어냈는데 애만 총탄이 심장과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하였습니다. 직접 총을 쏜 사병은 울면서 박진경 대령이 피를 씻어내던 부산 오연대 출신 위생병 손선호 하사였습니다. 젊은 고급 장교로 유명을 달리한 박진경 대령이 그때 나이는 만 29세였습니다. 박진 대령이 암살 사건을 주도한 이는 남로당 장교 세포였던 모슬포대대 자해 3중대장인 문상길 중이었고 암살 연루자들은 문살 중위를 비롯해 손선호 하사, 배경용 하사, 양회천 이등상사, 이정우 하사, 신성우 하사, 강성규 하사, 황주복 하사, 김정도 하사 등 모두 9명이었고 관련자 중 이정우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애만소총을 소지하고 남로당 반란 군축에 합류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0일자 국제신문 현대일보, 남조선민보, 한성일보, 대한일보, 세한신보, 특히 전라도 광주 호남신문에서도 박진대경 암살은 김달섬이 지령이라고 검찰관 기소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상길, 신상우, 손선호, 배경용 등 3명은 8월 14일 열린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했으며 양희찬에게는 무기징역을, 강순규에게는 5년 징역을, 황주복, 김정도 하사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이 한 기슬에서 총살령이 집행됐습니다. 최근에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고 철창 감옥을 설치하는 등 제주 좌파들에 의해 박진경 대령이 명예가 추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작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망월산 인근에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 대한 진원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주 4.3 사건은 종료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숙군이 시추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면서 암살범 문상길 중위 일당을 체포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수 14연대 반란 등 계기로 육군 본부는 바로 남로당의 대대적인 숙군을 하게 되며 이후 군 입대에 대한 사상검열이 강화되었으며 좌익 혐의인지에 대한 검거가 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비록 고 박진경 대령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숙군의 결과 국군은 정치적으로 균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숙군은 국군 내의 좌익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6.25 한국전쟁 시기 국군은 전쟁 초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와 고 박진경 대령님이 죽음은 헛되지 아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1948년 6월 22일 우리나라 국군 최초 육군장 제1호로 남산공원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었고 1950년 12월 30일 6.25 전 한국전쟁 때 나라에서는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952년 11월 7일 제주도민과 국경원호회 주관으로 제주 4.3 폭동 사건을 단기간 내에 평정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이 빛나는 공헌을 기리기 위해 수도비를 현재 전농로에 있는 옛 농업중학교 터 11연대 본부가 있던 제주 방송국들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님에 대한 양력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